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투자전략가 최보경 팀장입니다. 이번 주 콕 짚어드릴 글로벌 마켓뷰 주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 지속 가능성 점검입니다. 네,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 가능할지를 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되는 지표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차트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실제 발표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 지표가 위로 올라가고, 반대로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 이 지표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중국의 실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이 부분이 연초에는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지표들이 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우선 중국의 제조업과 수출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좀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대외 여건이 좀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좀 경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업황도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주택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고, 시장의 투자 심리도 계속해서 위축되는 국면을 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지표 자체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지난 4월 지표가 이제 전년 대비 18.4% 증가를 하면서 뭐 지표 자체는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4월에 이제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좀 소매 판매가 지난해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했다 보니까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20% 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부진한 지표가 좀 발표되면서 소비도 여전히 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높아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일부 지표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초에 중국에 이 노동절 황금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 연휴 시즌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영내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자 좀 이동을 많이 했고, 또 여행을 하면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소비 지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5월 실물 지표에서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4월 지표 자체는 좀 부진했지만 5월 지표는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또 중국 정부의 이 지원책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기지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이 3개월 연속해서 좀 전월 대비해서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5월 초에 이 회의를 통해서도 이제 중국의 지도부가 중국 경제 성장이라든지 좀 지금 실업률이 높은 상황인데 고용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정책 모멘텀은 앞으로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제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기업의 이제 2023년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 정도로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치 자체도 밑으로 하향 조정되기보다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격은 좀 싸게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 이익 성장은 견조하게 나온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여전히 좀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지금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의 경기 소비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같이 중국의 소비 회복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선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일본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3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러한 그 강세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로 밸류에이션 매력을 꼽을 수 있는데, 일본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PE가 이제 14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일본 증시의 장기 밸류에이션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도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 매력이 우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일본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워낙 싸게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이 도쿄 증권거래소가 밸류에이션 이제 PB라고 하는데 순자산 가치 비해서 좀 1배가 너무 아래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경우에는 주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라.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개혁 조치를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이런 기업들이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저희들은 일본 주식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추세적인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글로벌 마켓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 자산관리 정보 페이지 또는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